4월 16일 수업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무슨 행사라고 한다? 그렇지, 선행사라고 한다. 한번 관계사절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주격에 후가 쓰입니다. 죄가 아니죠? 후가 쓰인다. 반면에 사람일 경우에는 주격의 자리에 위치가 쓰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일 경우에는 주격에는 who, 사람인 경우에는 주격의 자리에 which, 그리고 사람과 사물 관계없이 주격에 대시 쓸 수가 있어요. 소유격 건너뛰고 잠시 목적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인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who 또는 whom이 쓰인다. 사물인 경우에는 주격과 마찬가지로 위치가 쓰입니다. 사람과 사물 관계없이 목적격 역시 대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의 경우 사람과 사물 모두 후즈가 쓰인다. 하지만 소유격에는 대시 쓸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인 거야. X. 자, 두 문장을 하나로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 person can never take a risk. 위험을 결코 감수해낼 수 없는 사람. A person can't learn anything.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대. 이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자. A person can't learn anything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문장을 넣으면 되겠지. A person이 똑같이 겹치지 선행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can부터 risk까지를 who랑 can't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 다시 한번 이 person이 뒤에 문장의 이 person과 같은 의미일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이 person은 생략을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can부터 risk까지 넣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완성이 되는 거야. A person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결코 위험을 감수해낼 수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배울 수가 없을 거래. 다음 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aw the movie. The movie was a little sad. 우리는 영화를 봤어. 그 영화는 조금 슬펐어. 이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자. 이 the movie와 겹치는 단어가 이 saw의 목적어인 이 the movie가 되겠다. 그러면 이 위부터 saw까지만 이어 붙이면 되는 거지. 어디에? 관계사절이랑 본동사 뒤. 본동사의 앞까지 해서 The movie which 또는 that we saw was a little sad.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The movie가 목적어를 쓰였던 애니까.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주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어가 없죠.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주어가 없는 경우, 즉 주격의 경우에는 동사하는 명사,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한번 해석을 해볼까? 우리가 봤던 그 영화는 조금 슬펐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문법이 아니라 구문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까지 딱 그 정도까지 알면 되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We know the boy.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We know the boy. 우리는 그 소년을 알아. His brother lives in France. 그의 남자 형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어. 이 문장을 하나로 합쳐볼게. 오케이. We know the boy. 근데 이 the boy랑 겹치는 단어가 없네. 똑같이 생긴 단어가 없네. 이 the boy를 받아주는 단어는 뭘까? 이 his 정도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이 brother부터 friends를 whose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완성이 되는 거야. We know the boy whose brother lives in France. 우리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아니지. 우리는 그의 남자 형제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그 소년을 알아.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관계식 대명사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뭐라고? 관계대명사절 뒤에는 불완전한 뭐가 온다? 문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이야. 관계부사의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거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같이 보이는 문장이 온다. 이게 말이 좀 난해한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있겠지, 그치? whose 뒤에 brother이라는 주어와 lives라는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가 왔어.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소유격 대명사가 빠졌어. 또 boy를 받아주는 his가 빠져버렸단 말이야. 이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봐도 무방해.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관계대명사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건 관계부사와의 차이점이 되겠다, 그치?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처럼 모습을 숨기는 빼자.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 문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아볼 건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 관계대명사는 크게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으로 나뉘어. 한정적 용법은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해. 왜인지는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해줄게. 근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틀린 표현이야. 영어학에서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인 거야. 하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은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어휘보다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 역시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정적 용법이랑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은 뭘까? 이 한정적 용법은 선행사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해. 딱 한 가지의 의미로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에는 광주가 두 개가 있어. 광주 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다 이 말인 거지. 근데 which is in 경기 province, 경기도 안에 있는 광주 이런 식으로 광주 광역시와 경기도 광주 중에서 이 경기도 안에 있는 광주로 딱 제한을 시켜주는,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정적 용법인 거야. 한 번 더 살펴보자. 이 한정적 용법. 이 한정적 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계대명사 용법인 거야. 위에를 한번 보자. The movie which 또는 that we saw was a little sad. 이 뒤에 아이쿠야. 이 뒤에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딱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인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쓰인다는 특징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은 콤마가 거의 없을 거야. 보통은 이 한정적 용법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계속적 용법, 계속 한번 알아보자. 계속적 용법은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는 거 보면 얘는 뭔가 제한을 시킬 것 같진 않단 말이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줄까? 계속 한번 살펴보자. Seoul, which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서울. 그 서울은 한국의 수도야. 즉, 이 계속적 용법은 무언가를 제한시켜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표현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면 I have a son who is a doctor 이라는 예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는 딱 콤마만 넣어볼게. I have a son, who is a doctor. 나는 아들이 있어. 나는 의사인 아들이 있어. 이러면은 딱 정보를 제한시켜주니까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의사야.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풀어지는 거야. 반면에 콤마가 들어가게 되면 I have a son, who is a doctor. 나는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은 의사야. 나는 아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어. 뭔가 어색하지? 나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의사야. 이런 의미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이 한 명 있는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들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의사다. 이런 식으로 딱 정보를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일단 아들은 있어.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는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 어니까 그들 중 한 명은 의사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있겠다. 자, 다음 살펴볼까?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스포를 내버렸네. 콤마, 즉 쉼표가 오며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The children read this book, which was beautifully illustrated. 아이고, 오타가 났어요. 그 아이들은 이 책을 읽었어. 그런데 그 책은 아름다운 사퍼가 그려져 있었어. 사퍼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 계속적 문법은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S가 한번 S가 V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두 번째 명사 그리고 그 명사는 S가 V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한정적 용법에서 쓰이는데 계속적 용법도 대개 이 해석이 가능해. 하지만 1번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바로 다음 예문 같은 경우인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 We employed local residents, some of whom were very skillful. 우리는 지역 주민을 고용했대.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매우 능숙했다는 거야. 매우 실력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이 예문을 2번 문장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2번이 아니지. 1번 문장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실력 있는 지역 주민들을 고용했어. 이게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크게 어색한 걸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 이 문장은 아주 어색한 문장인 거지. 따라서 따라서가 아니죠. 자, 보자. 일단 보통은 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해. 하지만 이번 문장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의 요점은 이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해석으로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은 결국 정보를 제한시키느냐 혹은 제한시키지 않고 부연 설명만 해주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미처 아까 설명을 못 해준 게 있는데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뭐라고? 생략이 가능하다. 집가가 아니지? 그렇지. 예를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 I saw the pasta I ate I ate yesterday was delicious.
내가 어제 먹었던 그 파스타는 아주 맛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 문장에서 이 대승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지. The pasta I ate yesterday was delicious. 이런 식으로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